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를 집어삼킨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여의도 면적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강릉과 속초 일대 콘도에 머물던 투숙객들은 필사에 탈출을 했습니다. 수학여행을 왔던 중학생들은 불붙은 버스가 폭발하기 전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서로들 다 무서움에 떨어졌죠. 반팔이 급겨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 그랬죠. 이번 물은 전신주에 붙어있는 개폐기 쪽에 이물질이 날아들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폐기는 전국에 11만 개 넘게 퍼져 있습니다. 어제 경찰에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2015년 마약 사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강남 유흥 황제로 불린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여동생을 통해 600억 원대의 수익을 관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여동생을 금고지기로 특정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아기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이 불어됐습니다.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인데요. 해외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부인에게 이혼 합의금으로 40조 원 상당의 주식을 넘겼습니다. 역대 최고 이혼 합의금으로 부인은 단숨에 세계 4위 여성 부호가 됐습니다. 집을 올라왔지 나 그게 무슨 집청만 하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째 계속된 강원도 화재로 여의도 2배 크기의 산이 불탔습니다. 온 마을이 빨갛게 변했던 그곳에서는 지금도 소방관, 군 장병, 공직자들이 불길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죠. 먼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다혜 기자. 네, 강원도 속초 화재 피해 현장입니다. 네, 지금 불길은 어느 정도 잡은 거죠? 네, 강원도 고성과 속초를 덮쳤던 산불은 일단 잡혔습니다.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에 탄 민가가 화재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 속초 장천마을 60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는데요. 주민들은 마을 전체가 빨갛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10km 넘게 떨어진 속초까지 번진 건데요. 강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밤 11시 50분쯤엔 강릉에서도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강릉 옥계면의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12km 정도 떨어진 동해 망상동까지 번졌는데요. 이 일대 화재 역시 현재는 막바지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여기저기서 발생한 산불로 밤사이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는데요.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735개 면적에 달하는 임야 52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또 주택 135채와 건물 98개 동이 불탔습니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인제 등 강원 일대에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재난수습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속초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다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불 현장에서는 집채 많은 불길이 번지는 걸 눈으로 보고도 119 신고조차 어려웠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통신 두절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박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염이 솟구치더니 갑자기 폭발음이 울립니다. 고성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속초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불씨와 함께 검은 연기가 섞이면서 눈을 뜨기 힘들 정도입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속초의 한 폐차장은 완전히 폐허로 변했는데요. 이 타이어는 화염으로 인해 이렇게 녹아내렸고요. 또 창문을 보시면 이렇게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폐차장 주인은 신고를 위해 소방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사람이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를 안 받고 자꾸 그냥 음성 멘트라고 여기 문자로만 오는 거예요. 강원도를 삼킨 화마가 일대 통신까지 마비시킨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직접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동네 후배들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불을 어떻게 끌라고 물호수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제 새벽 시간 짐을 싸들고 대피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엄청나게 컸어. 불이 돌아가는 게 막 뺑뺑뺑 돌아가고 불이 무슨 집중만 하죠. 뭐라고 말을 못해. 그냥 동네 한가운데 그냥 다 벌겋게 불빛 비치는 것 같더라고. 현재도 삶의 터전을 잃은 300명의 이재민들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이번 산불 피해는 관광지인 설악산과 동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곳에 밀집한 리조트에서도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투숙객들이 간단히 짐만 챙긴 채 계단을 내려옵니다. 산불이 리조트 인근까지 번지자 긴급 대피하는 겁니다. 투숙객들로 북적이던 리조트 건물은 금세 암흑이 됐습니다. 다 없으시고요. 저희가 직접 데려다 드리고 있거든요. 안에 좀 판내나 여기 좀 남아있어서. 상당수의 숙박객들은 인근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일부 숙박객들은 아예 지역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택시가 딱 그 앞에 서더라고. 그걸 타고 하여튼 멀리 가자 그랬어. 멀리 가자 그랬더니 양양인가 어디야. 거기까지 가더라고. 투숙객 중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영랑호 주변 리조트 일부 건물이 전소됐고 망상해수욕장 인근 오토캠핑장이 모두 탔습니다. 현재 이 지역 리조트들은 영업을 중단한 채 오늘 숙박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예약 취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 예약 취소를 원하는 고객에겐 전액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여기 보일러가 좀 가동이 안 되니까 부득이 여기저기 취소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포근해진 날씨에 봄나들이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관광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이 탄 수학여행 버스에 불씨가 옮겨붙었는데요. 학생들이 탈출하자마자 버스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보이자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버스에 탄 승객은 수학여행을 중단하고 산불을 피해 급히 귀가하던 중학생들. 2학년 학생 199명은 숙소에 있는 짐까지 포기한 채 서둘러 버스 7대에 나눠 탔습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서로들 다 무서움에 떨었죠. 하지만 이 중 버스 한 대에 불씨가 옮겨 붙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학생 29명과 교사와 안전요원 3명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탄 직후였습니다. 시동이 꺼져서 문이 안 열려서 버스 기사님하고 안전요원들이 문을 수동으로 개폐를 하고 학생들을 대피를 시킨 거죠. 수학여행 출발 직전 재난훈련을 한 덕분에 신속히 대처했던 겁니다. 비슷한 시각 도로에는 화재 현장을 벗어나려는 차량들이 적잖았습니다. 산불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뜨거운 복사열. 장시간 있으면 고온의 열기 때문에 숨질 수 있습니다. 복사열을 피하려면 풀과 나무가 없는 공터나 물가로 방향을 돌리는 게 안전합니다. 불이 붙게 되면 나무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불꽃이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 쪽으로 차를 이동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아무래도요.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산불은 폭약이 저장된 화약 창고도 덮쳤습니다. 가스 충전소와 도시가스 시설도 주변에 있어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공성능 기자입니다. 고성 산불 발화 지점에서 7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강원도 속초 화약 창고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만에 화약 창고까지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산불은 화약 창고도 집어삼켰습니다. 5,000kg 가까운 폭약을 보관 중이던 화약 창고를 둘러싼 잔디가
모두 탔고 보시는 것처럼 관리동은 기둥만 남은 채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화약류 운반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산불이 화약 창고로 옮겨 붙기 직전 경찰이 화약류를 옮기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겁니다. 담당 경위님과 화약을 옮기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명감에 의해서 일단은 내관부터 신속히 옮겼습니다. 건물 높이만한 불길이 LPG와 부탄가스 130톤이 저장된 충전소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충전소 외곽에 화재 저지선을 만들고 불이 옮겨 붙는 걸 막았습니다. 발화 지점으로부터 8km 정도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속초관리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방대원이 나서 방화벽을 설치했고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위험시설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소방과 경찰 그리고 시민들이 막아낸 겁니다. 채널A 뉴스 타공성근입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주유소 인근 전봇대에 설치된 전력 개폐기가 지목됐는데요. 처음 불꽃이 튀는 순간 그리고 시시각각 번져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발화 시점인 어제 저녁 강원도 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 주유소 건너편 전선과 나무들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전선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주유소 건너편 전봇대에 설치된 전력 개폐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한 겁니다. 스파크가 뻑뻑 부리면서 이제 불꽃이 이쪽으로 날라오고 막 놀랬지 엄청나게. 불과 2분 뒤 불은 주변 나무들로 옮겨 붙었고 도로로 튄 불꽃에 달리던 차량들이 멈칫합니다. 주유소 직원과 버스 기사가 곧바로 신고했지만 7시 19분이 되자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불이 이제 불꽃 내릴 때 쭉 올라가도 쫙 커지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그냥 쫙쫙 올라가더라고요. 태풍급 강풍 탓에 이리저리로 옮겨 붙은 불꽃은 결국 대형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고성 속초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개폐기입니다. 현재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개폐기 분석 작업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한국전력은 이 전력 개폐기와 연결된 전선에서 첫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개폐기를 땅속에 묻기도 하지만 10배쯤 더 비싼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필요에 따라 전력을 차단하거나 이어주는 장비인 개폐기는 고압 전력을 가정에서 쓸 수 있는 220V나 380V로 낮춰주는 변압기와 다른 장치입니다. 두 장치 모두 전신주에 달려있는 장비입니다. 이 때문에 개폐기 부근에서 일어난 불꽃이 변압기 폭발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전력의 설명입니다. 안전은 강풍에 날아온 이물질이 전선에 닿으면서 불꽃이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스파크에 의해서 선이 끊어진 거고 저 선이 끊어지려고 그러면 전투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뭔가의 물질, 매개물이 있어야. 한전은 전국 각지에 개폐기 11만 9천여 대가 설치돼 있지만 최근 2년간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에선 한 달에 한 번 눈으로 훑어보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학 장비를 동원하는 정기 점검은 2년에서 4년에 한 번꼴로 진행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면 관리 수월이나 이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고를 원천 차단하려면 개폐기를 지중화하면 되지만 땅속에 묻는 장비는 일반 장비보다 10배 비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네, 화창한 봄날 화마가 핥힌 영동 지역은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불길이 지나간 산은 초록빛을 잃었고 화려했던 드라마 세트장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늘에서 살펴본 산불 현장을 여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1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축구장 13개 크기의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건축물 120동이 밤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웅장했던 당나라 황궁 부지는 목조 건물이 사라진 채 주춧돌만 남았습니다. 수로 위에 꾸며졌던 고풍스런 호원도 석조다리만 남은 채 사라졌습니다. 인근에 있는 워터파크도 마찬가지.
화염이 닿지 않은 22m 높이의 물미끄럼틀은 파란색이 선명하지만 온 가족이 온천을 즐기던 공간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화마가 헬키고 간 산등성이를 따라 시커먼 모자이크가 새겨졌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산중턱 아래 민가에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소방관들은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 도심에 있는 사찰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고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 52곳의 운동장은 텅 비었습니다. 지붕들이 폭삭 내려앉은 마을 가옥에는 주민들 대신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연규입니다. 네, 대형 산불로 커진 이유는 바로 양간지풍이라는 바람 때문입니다. 보시는 대로 강원도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건조한 바람인데요. 조선시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바람이죠. 양간지풍이 어떻게 산불을 키웠는지 이현용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이재민 850명을 낸 2000년 동해안 산불, 천년고찰 낙산사를 태운 2005년 양양 산불, 그리고 어제 강원도 화재까지 대형 산불의 주범은 모두 양간지풍이었습니다. 1751년 실학자 이중환이 쓴 지리서 택리지가 양간지풍 일구 진안설, 즉 양양과 간성의 바람은 상상을 초월해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던 오래된 바람.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주 등장하는 강원 지역 대형 화재의 배후입니다. 봄철 서풍이 태백산맥 정상을 넘을 때 따뜻한 공기에 눌려 통로가 좁아지면서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집니다. 높은 산을 넘으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팬 현상이 더해진다다 인화성이 강한 송진과 솔방울을 가진 소나무가 영동 지역에 많은 것도 산불 피해를 키우는 원인입니다. 바람, 건조함, 온도에 불쏘시개까지 더해진 셈. 실제 산불 실험에서는 초속 6m의 강풍이 불 경우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보다 20배 이상 산불이 빨리 번졌습니다. 건조함이 더해지면 화력이 배가 됩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영동 지역 대형 산불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보통 산불이라면 서서히 번진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불씨가 강한 바람을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불씨가 한꺼번에 수백 미터를 날아가기도 한다는군요. 화재 현장을 가봤더니 날아다니는 새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불씨가 강풍을 따라 빠르게 날아갑니다. 분무기로 뿌린 듯 불씨가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져나갑니다. 어제 저녁 미시령엔 초속 35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풍속이 초속 17m를 넘으면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초속 30m 이상의 바람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 위에서 맞는 바람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어제 산불도 발화 지점에서 7km 떨어진 지점까지 번져나가는데 고작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강풍 속 산불이 위험한 이유는 불길이 바람을 타고 위로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불씨가 수백 미터까지 날아가 순식간에 화마가 산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강풍이 동반될 때는 미터는 안 타도 상단부에는 불길이 그냥 그대로 바람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튀어요. 바람이 강하니까 수백 미터를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곤줄박이조차 화마를 피하기 힘들었을 정도입니다. 소형 텃새는 원래 멀리 움직이지 않고 또 지금은 곤줄박이 번식기이므로 정해진 세력권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 탓에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강원도 산불 소식은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황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체포 첫날 밤을 유치장에서 보낸 황하나 씨는 오늘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황 씨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도 처방전 없이 투약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검사 시점에서 최대 일주일 전까지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황 씨는 수사당국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된 지난 2015년 마약 사건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약 유통이나 투약하신 적 있으세요? 체포 당시 황 씨는 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분당 서울대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이번 시점은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체포 직후 황 씨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경찰서로 압송됐을 때는 티셔츠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할 땐 다시 옷차림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는 대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죽음의 노트, 데스노트라고 하죠. 가수 정준영의 카톡방이 데스노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훈, 승리, 로이킴에 이어 이번엔 가수 에디킴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방영된 한 TV 오디션 프로그램. 당시 정준영과 로이킴, 에디킴은 나란히 순위권에 들며 가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절친한 사이가 된 세 사람. 하지만 7년이 흘러선 나란히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정준영, 로이킴에 이어 에디킴도 단체 대화방에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에디킴 씨 사실은 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반성 중이고요.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사건으로 입건된 연예인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로이킴과 에디킴, 최종훈은 음란 사진을 유포했고 승리와 정준영은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승리는 최근 성매매 알선 의혹이 제기된 직후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까지 샀습니다. 앞서 최종훈과 정준영은 경찰 조사에서 승리가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승리 카톡방 참여자 8명 가운데 단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새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승리를 재소환 조사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강남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죠. 밤의 황제로 불리는 강모 씨는 노래주점을 운영했는데요. 이곳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는데도 강남경찰서가 무마해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일본식 노래주점입니다.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가 올해 초까지 운영하던 곳입니다. 업계에선 잘나가는 파티룸으로 불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11월 미성년자 2명이 이곳에서 술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 2명은 일본식 노래주점 전직 직원들이 자신들이 잘 아는 곳에서 술을 마시자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았던 강남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에 돈을 상납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수사팀은 해당 업소가 지난 2017년 최소 2차례 미성년자 출입 신고에도 처벌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어제 강남경찰서에서 과거 수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씨는 강남 일대 유흥업소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강 씨의 여동생이 600억 원대 현금을 관리한 금고직이라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남 유흥왕제로 불리는 강모 씨가 운영한 유흥업소는 모두 17곳입니다. 아레나 관계자는 새벽에 영업을 마친 업소들의 현금 수익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비밀 사무실로 옮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비밀 사무실에서 돈을 관리한 건 강 씨의 최측근 2명이었는데 강 씨와 함께 구속된 오른팔 임모 씨, 그리고 강 씨의 여동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여동생을 강 씨의 600억 원대 자금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여동생을 탈세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비밀 사무실 위치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옮기고 이래갖고 다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강 씨의 여동생은 아레나의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식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럽을 찾은 재벌 2, 3세 등에게서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소식입니다. 6년 전 최초 수사 때 김학의 동영상 입수 시점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관 내정 이전이냐 이후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차관 임명 2달 전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당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벤츠 차량에서 동영상 CD가 유출된 시점을 2012년 12월 24일로 특정했습니다. CD를 가지고 있던 박모 씨의 일당은 이듬해 1월 초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협박했고 같은 달 15일 경찰 3명이 박 씨 일당을 찾아가 CD를 요구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이 박 씨 일당을 일식 음식점 등에서 만나 동영상을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경찰이 이때 동영상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3월 초에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CD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 그리고 사진을 입수를 했어요. 하지만 민감용 경찰청장의 국회 보고 내용은 달랐습니다. 3월 19일 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동영상 이미 제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전 경찰이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지만 경찰은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동영상 확보 시점부터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수뢰 혐의 입증은 그에게 돈을 주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의 입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태도가 5, 6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순순히 근거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달라진 것인지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 강남역 근처 거주지에서 압수수색 나온 검찰 수사관들과 맞닥뜨린 건설업자 윤중천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신의 수첩 등도 내놓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자료를 넘겼다며 이례적인 윤 씨의 태도를 전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1, 2차 수사 때와는 달리 비교적 협조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의 금품 거래 사실을 부인했던 윤 씨는 최근 대검 과거사 조사단에 나와선 2005년부터 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시인했습니다. 일각에선 윤 씨가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사실을 의식한 태도 변화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전 차관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는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윤 씨가 받는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수액과 수수 시점 그리고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공소시효 문제가 수사단에게는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내 맥킨지가 받는 위자료는 우리 돈 40조 원입니다. 전 부인은 세계 4번째 여성 부자가 됐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 year after we got married, I went to her and said, I want to quit my job and start this internet bookstore. She said, great, let's go.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일궈내면서 재산 160조 원의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한 제프 베이조스. 26년간 동고동락하던 부인 맥켄지와 지난 1월 돌연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석 달간의 논의 끝에 제프는 보유한 아마존 주식의 25%, 우리 돈 40조 원어치의 지분을 맥켄지에게 넘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이혼 합의금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2위인 미술중개업자 알렉 와이든스타인의 이혼 위자료보다도 10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맥켄지는 단숨에 세계 여성부호 4위에 올랐고 아마존에선 제프와 자산운용사 뱅가드 그룹에 이어 3대 주주가 됐습니다. 40조 원의 재산 분할에도 베이조스는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맥켄지가 의결권을 제프에게 위임하면서 제프의 경영권도 그대로입니다. Nothing changes for Jeff Bezos in terms of the number of shares that he votes, even though he's giving up economic control of 25%. 다만 뉴욕과 베벌리 힐즈에 있는 저택 등 다른 자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공개되지 않아
맥켄지의 자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제프의 불륜이 큰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제프가 폭스TV 앵커 출신 여성과 만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아이를 안고 의회에 출석하는 모습, 외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아이를 데려가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워킹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나와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법안을 설명하려 했던 신보라 한국당 의원.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아이들로 인해 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이 방해받아선 안 된다며 불허했습니다. 또 영아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일명 신보라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 통과 전 동반 출입을 허가하면 앞으로 있을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꽉 막혔다. 이런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해외 의회에서는 자녀 동반 출석이 익숙한 풍경입니다. 2017년 뉴질랜드에서는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이를 안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I would like us to get out in front as a workplace because we should be an exemplar. 호주에선 한 상원 의원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연설을 했고 리치아 론줄리 유럽의회 의원은 생후 44일 된 딸을 데려온 뒤 6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부터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국회에서 먼저 그거를 시행을 해주면 나머지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신보라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8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외교부가 스페인과의 공식 행사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걸어 비판이 커지고 있죠. 준비도 문제였지만 대처는 더 황당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가 한국과 스페인 외교차관의 공식 행사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개양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접어놓았다가 펼쳐 주름이 선명했는데 사전 점검도 신속한 대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담당한 서유럽과는 태극기가 구겨졌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행사 시간이 임박해 손 쓸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있었습니다. 외교부 각 과는 대부분 행사용 태극기를 각자 갖고 있어 구겨지지 않은 다른 과 태극기를 빌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행사 담당자는 왜 빌리지 않았느냐는 채널A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외교부의 실수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영문 보도자료에 발틱 3국을 발칸이라고 잘못 써 라트비아 대사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7년 8월 한 파나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파나마 국기를 거꾸로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났을 때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한 것도 의전 실수로 꼽힙니다.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만 공직기강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구겨진 태극기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지금부터 강원도 대형 화재 소식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이외에도 식목일인 오늘 전국에서는 산불이 10건 발생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했었는데요. 꺼졌다고 생각한 산불이 되살아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봉우리 주변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새벽 2시쯤. 불은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꺼졌습니다. 산기슭에 위치한 차고지에서 버스들이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운봉산에서 또다시 산불이 난 겁니다. 지난 2일 산불로 임야 20헥타르를 태운 이후 벌써 3번째 재발합니다. 이 밖에도 경북 포항의 운제산 산불도 이틀 연속 다시 피어올랐고 어제 발생했던 설화산 산불도 진화 11시간 만에 되살아나 소방헬기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풍이 땅속에 숨은 불씨를 끄집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뒤집으면서 이렇게
산불을 제거를 하거든요. 안쪽에 남아있는 불씨가 바람이 불면서 날아다니고 불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진화 작업 때 덮었던 흙이 강한 바람에 날아가면서 아래에 숨어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땅에 쌓인 낙엽과 나무 뿌리 등은 불쏘시개의 역할을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강풍특보가 해제되는 등 바람이 약해지고 있지만 기상청이 밤사이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돌풍이 불 수 있다고 예보하는 등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욱 기자입니다. 아들 챙겨가시죠. 등치로 가는 거예요, 등치로. 네. 그 안에는 내용물은 똑같아요.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제와 오늘 전달된 구호 물품은 1,500상자. 그저 이재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구호품은 일단 어제 오늘 다 끝났고요. 어제부터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재민들한테 급식을 해주고 있어요. 이따가 저녁에 자원봉사자님들이 오셔서요. 가족분이 이렇게 2층 침대도 있으니까 쓰실 수 있고 여기서도 주무실 수 있고. 침대 위에 놓인 이불을 깔끔히 정리합니다. 이 숙박업소는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 무료로 묵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경황도 없고 집 잃고 지금 마음이 지금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근데 무슨 돈을 받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군도 이웃 돕기에 나섰습니다. 군인 6천여 명이 투입돼 잔불 정리 작업에 나서는가 하면 이재민들을 위해 전투식량을 기증했습니다. 육군본부 차원에서 전투식량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속초시청에다가 우리가 그걸 제공을 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산불 피해 지역 구호를 위해 1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건데요. 산불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정현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짐을 챙긴 시민들이 황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도로는 대피하는 차들로 가득합니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삼킨 산불로 수천 명의 시민이 집을 떠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처럼 큰 산불이 주택가까지 번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섣불리 불을 끄려 하지 말고 119나 산림청에 신고한 뒤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불이 순식간에 번지며 자칫 고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 배관을 잠그거나 LPG 가스통을 분리해 놓으면 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고 전기 스위치를 차단하고 집 주변에 물을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됐을 경우에 주민 대피령이 이제 문자가 가게 되면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피합니다.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챙기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물을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며 이동해야 합니다. 바람을 등지고 대피하되 산불보다 높은 장소는 피하고 주변에 탈만한 나무가 없거나 이미 불길이 지나간 곳으로 가야 안전합니다. 만약 불 속에 갇혔다면 주변에 수풀이 없는 도로나 바위 근처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지난해 11월 9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은 최악의 산불 중 하나인데요. 규모는 더 컸지만 건조한 강풍 때문에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는 점, 이번 강원도 산불과 비슷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주민들은 불바다로 변해 앞이 보이지 않는 도로를 달려 황급히 대피합니다. We should. I'm gonna stay away from it, okay? 89명의 사상자를 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된 산불 캠프파이어. 완전 진화되는데 17일이 걸렸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160배인 62,053헥타르를 태웠습니다. You add low humidities and strong winds, and a fire that would normally burn somewhat mundane now is burning in extremely.
산불 피해가 커진 이유는 강원도 고성과 비슷합니다. 동고 서저의 지형으로 양간 지풍 같은 고온 건조한 바람인 산타아나 바람이 산맥을 따라 내려오면서 강풍으로 변해 산불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겁니다. 높은 산맥을 넘어선 바람이 밑으로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건조해지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양쪽이 동일한 거죠. 산타아나의 바람의 세기도 고성 산불과 비슷한 초속 20m 안팎으로 측정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해 소방관 30명이 숨진 중국 스촨성 산불도 건조한 강풍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 여야는 내탓 공방을 했습니다. 산불이 번지던 어젯밤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정 실장이 서둘러 현장으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탓을 한 겁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밤 10시를 넘긴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회의장을 먼저 떠나는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지금 민간인 대피까지 하고 있는데 그 대응을 해야 될 책임자를 우리가 이석을 시킬 수 없다 이래서 잡아놓는 것이 옳은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당 의원들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야당 의원들 하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실 겁니다. 정 실장은 화재 발생 3시간 뒤인 오후 10시 38분이 돼서야 자리를 떴고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호소를 무시하고 위기 대응의 핵심 인력들을 운영에 붙잡아두는 일을 벌였습니다. 심각성을 보고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좀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황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산불의 심각성을 밝히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심각성이 이미 알려졌는데도 회의에 집중하느라 몰랐다는 해명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정부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재 현장을 찾았고 정부가 피해 지역에 4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찾았습니다. 사람 생명이 중요하죠. 우리 집 잃어버린 것은 우리 정부가 더 힘껏 도울 테니까요. 강원도에서 도울 테고.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막판까지 현장 방문을 고심했지만 불길이 진화되자 식목일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은 겁니다. 청와대는 어제 저녁 산불 상황을 보고받자마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만 2차례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아침 일찍 관계부처 장관을 소집해 신속 대응을 지시한 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가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정부는 이 지역에 4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에 병역 의무자가 원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충격적인 실적 하락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6조 2천억 원. 금융투자업계 추정치 7조 1천억 원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12.2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2.59%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60.4%나 감소했습니다.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 사업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디스플레이나 통신사 부분도 시장의 기대를 소폭 하회했던 것으로. 디스플레이 사업의 경우 중국 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된 데다 세계적으로 휴대전화 판매가 줄어들어 향후 적자를 기록할 우려도 나옵니다.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세계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 시장 기대치에 밑도는 성적표를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탈북민 3명에 대해서 어제 보도해드렸죠. 다행히 중국 공안에게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루트로 국경을 넘었고 현재 동남아 제3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탈북민 3명이 다시 국경을 넘어 현재 동남아 A국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길목이 막힌 만큼 북쪽으로 우회해 높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중국 공안에 넘기지 않고 국경 밖으로 추방만 해 중국에서 동남아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강제 북송 위기는 일단 넘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탈북자들의 도움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대했다는 지적이 나온 뒤 외교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안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도 정말로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외교부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탈북을 돕고 있는 단체들은 외교부의 도움이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깜짝 초상화 선물. 그런데 다른 사람 얼굴이었다면 어떨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국 광둥성 정부로부터 초상화를 선물 받았는데요. 초상화 속 주인공 박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경제 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은 광둥성 관계자들. 박원순 시장 다음으로 이 지사도 만나기로 했는데 그만 두 사람을 착각해 잘못 준비한 겁니다. 서울시는 광둥성 측이 정중히 사과하고 그림을 다시 가져갔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선물을 대신 받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지 163일 만에 풀려났는데요.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김민아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위조 문서로 취하시킨 혐의를 받았죠. 2심은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바로 이곳 서울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는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오늘 행사에는 인기 배우 이현희 씨와 김민종 씨도 참여해 시민들에게 묘목 2만 그루를 나눠줬습니다. 동아일보는 1985년부터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강원 산지의 강풍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지역에는 초속 7에서 12m의 강풍이 예상되고 주말에도 내륙과 해안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씨를 다시 깨워서 산불이 다시 시작되기 쉽기 때문에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만 해도 여러 곳에서 꺼진 줄 알았던 산불이 다시 시작됐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맘때 마른 낙엽은 수분 함량이 10%로 일반 낙엽보다는 발화율이 무려 30배나 높습니다. 주말 산행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정오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텐데요. 이번 화재가 발생한 강원 산간 지역에는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진 못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10mm의 매우 적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중부 지역이 15도 안팎, 남부 지역은 20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갈수록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따스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키워내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리지만 타버리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산불이 백두대간을 핥힌 오늘이 하필 식목일이었죠. 그곳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